노인성 질환의 특징.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달 외우진 않아도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노인성 질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가 쉽다는 거죠. 당뇨병만 걸리는 게 아니고 당뇨병 걸렸으면 그 다음엔 고혈압, 또 당뇨병 걸렸으면 플러스 고지혈증, 이렇게 다른 질병을 동반하게 되고요.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며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 경과가 길다. 경과란 말은 그 병이 생기고 나서 치료되면서 완치될 때까지의 그 시간인데, 젊은 사람은 한 달이면 완치될 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3달이 걸리고 4달이 걸리게 돼요. 그거를 경과가 길고, 또 재발도 잘 되죠. 재발도 빈번하며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부작용도 7배나 더 높다 그래요. 또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아 중독에 빠질 수 있는 원인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약물 중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어딜 찾아야 되냐? 신장을 찾으셔야 돼요. 신장에서 빨리빨리 배설이 안 돼서 우리 몸에 약물이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중독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약물 중독의 원인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신장을 찾으시고요.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인성 질환은 초기 진단이 어렵습니다. 또 노인성 질환은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 만성을 급성으로 바꿔놔요. 그러면 틀린 거죠. 또 원인이 불명확한데 이거를 불자를 빼버려요. 원인이 명확하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원인이 불명확하고 또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 장애를 일으키기 쉬워요. 그래서 설사 여러 번 하시면 젊은 사람은 이겨낼 수가 있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설사 여러 번 하시면서 의식 장애가 오시고요. 또 질환에 민감하다. 민감하다는 말은 그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감한 건데, 질환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도 어르신들께서 많은 치명타를 받으셨잖아요. 왜냐? 질환에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그 질환에 약하기 때문이에요. 약해서 다 반응을 보이셨죠. 또 노인성 질환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자,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떤 병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원래 노화가 되면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또 증상이 애매하거나 또 없거나, 또 치유된 후에도 의존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질환은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면 노화에 따라서 소화 기능은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맛의 기능이 바뀌게 되는데 단맛과 짠맛, 다시 말해 단짠의 기능은 감소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단맛을 못 느끼니까 어르신들이 그렇게 사탕을 찾으시는 거죠. 그리고 진짜 짠맛을 못 느끼니까 음식을 계속 짜게 하게 되시는 거죠. 반대로 신맛과 쓴맛의 기능은 올라가요. 그래서 어르신들 신 거 못 드세요. 신김치 못 드시고, 그리고 아유 입이 써 이런 말도 하시거든요. 정말로 신맛과 쓴맛을 느끼는 기능이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후각의 기능이 좋아지진 않겠죠. 떨어진다. 또 충치나 치아 탈락, 잘 맞지 않는 의치로 인해서 음식물 씹기가 어려워지고요. 타액은 침을 얘기하죠. 또 위액, 이런 것들이 다 저하된다. 잘 나오지 않는다. 또 위액의 산도도 저하된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화 능력이 저하되어서 어르신들은 가스가 차고 변비, 설사, 구토의 증상들이 올 수가 있다. 췌장에서의 소화효소 생산이 감소하여 지방의 흡수력 저하. 자,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지방을 소화하지 못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당내성 감소.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당내성이란 말은 우리 몸이 정상적인 당 수치를 지키려고 하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감소하니까 정상 수치를 지키질 못해요. 그래서 당이 조금 올라가요. 그래서 당내성 감소, 또 지방의 흡수력 감소, 2개 외우시고요.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평생 60년, 80년, 90년 평생 그 직장벽 싸우셨잖아요. 대변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뭐 탄력성 감소하고요. 또 항문 관략근 역시 평생 싸우셨기 때문에 긴장도 저하한다. 우리가 외웠어요. 탄력성은 무조건 다 감소해요. 이 앞에 어떤 말이 붙던지 탄력성은 다 감소. 또 간 기능이 떨어져. 간 기능만 떨어지겠어요? 이것저것 다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간 기능도 떨어지다 보니까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된다. 간이 하는 역할이 우리가 해독작용이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약물에 대사하는 것과 제거하는 능력인데 이런 것들도 떨어지게 된다. 우리 책에서는 위염, 위궤양, 위암, 대장암, 설사, 변비 이렇게 6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위염.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염증이 생겼는데 어디에 생겼냐? 위에 생겼다. 그래서 위염이라고 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위점막의 염증이고 급격히 발생하는 걸 급성위염이라고 해요. 급성 붙여서. 그리고 급성위염을 치료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해두면은 그거는 만성위염으로 간다. 요인, 치아 문제로 충분히 씹지 못한 음식물을 삼켰어요. 그래서 위에 염증을 일으키고 또 아스피린, 알코올, 조미료 이렇게 자극적인 것들이 위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켜요. 과식도 위염을 일으키고요. 그 밖에 부패한 음식을 섭취했을 때 얼마든지 위에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죠. 위염의 증상은 어떠냐면 식사 후에 위가 무겁거나 부푼 듯한 팽만감, 그리고 우리가 외울 게 언제 아프냐? 식사 후에 3-4시간이 지나서 그때 이제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그때 어디가 아프냐? 명치가 아프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건 답은 위염이에요. 명치가 아프다. 식사 후 3-4시간에 그렇다. 이건 다 무조건 위염이고요. 그러면 위염은 치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금식을 시켜요. 그동안 위가 너무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쉬게 하는 거죠. 금식하고 그리고 금식 후에 바로 일반식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이제 부드러운 것부터 시작하셔야죠. 금식 후 미음 등의 유동식 거치고 된죽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식으로 가시면 되고요. 또 병원에서는 제산제 줄 거예요. 그동안 위가 너무나 많은 일을 하느라 위에 산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걸 좀 중화시키는 제산제를 줄 거고요. 진정제, 너무 아프다면은 아프지 않게 하는 진정제 줄 것이고요. 우리는 과식, 과음 피하시고 또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 신경 써야 될 게 금식할 때 물은 자주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탈수로 인해서도 의식 소실이 오기 때문에 물은 자주 마셔서 탈수를 예방해라. 2번째, 위궤양. 궤양이 생겼는데 어디에 생겼냐? 위에 생겼다. 위궤양은 위염보다 조금 더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점막뿐만이 아니라 더 깊게 근육층까지도 손상을 입었다. 요인,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위점막의 손상, 이거는 위염이었잖아요. 이제 이게 위궤양으로 간 거고요. 그리고 위궤양은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소화 안 되고 이런 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궤양이 생기고요. 술, 담배 다 안 좋아요. 또 거기다 커피. 그리고 또 하나 외워둬야 될 게 위궤양의 헬리코박터균이에요. 헬리코박터균은요, 위궤양도 안 좋아지게 만들고요. 또 위암도, 암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위궤양이 있는 어르신들은 헬리코박터균 꼭 치료하셔야 되죠. 또 해열 진통제 이런 자극적인 거, 약물을 복용했을 때 위궤양이 생깁니다. 그러면 증상은 어떠냐? 속 쓰리고 소화불량이 오고요. 언제 아프냐? 자, 새벽 1-2시. 아까 위염은 식사 후 3-4시간이 지나 명치가 아프다. 그럴 때는 위염이고요. 새벽 1-2시 완전한 공복 시간이에요. 이때 아프다 이럴 때는 위궤양. 그리고 심한 경우 위출혈, 위천공, 위협착 이 단어가 나오면 그건 바로 위궤양이에요. 이거는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보일 때는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위궤양 어떻게 치료하냐? 병원에서 약물 치료, 궤양 치료 하겠죠. 그리고 식이요법, 충분한 수면, 그리고 몸과 마음이 단정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도 원인이기 때문에 담배는 꼭 끊으시고요. 그런데 진통제를 먹어야 하는 경우, 자극적인 진통제를 먹어야 한다면은 더 이상 파이게 되면은 위천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꼭 먹어야 한다면은 그때는 점막 보호제를 의사 선생님이 같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점막 보호제를 같이 먹어라. 위출혈, 위천공, 위협착 이럴 때는 지체 없이 병원으로 가라. 세 번째, 위암. 암이 생겼대요. 어디에 생겼냐? 위에 생겼어요. 암세포가 점막이나 또는 더 깊게 점막 하층에 퍼져 있는 상태를 위암이라고 한다. 요인, 위축성 위염이나 악성 빈혈. 여기서 한 20% 정도는 나중에 위암으로 간다고 해요. 그래서 위축성 위염이나 악성 빈혈을 위암의 전구 병변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위축성 위염, 악성 빈혈. 또 짠 음식이 원인이 되죠. 짠 음식. 그리고 위암은 가족력이 있어요. 가족력이란 말은 같은 잘못된 식습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엄마가 음식을 짜게 하면은 그 가족들이 짜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가족력이죠. 또 술, 담배는 뭐 여기저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술, 담배 꼭 끊으시고요. 위암은 남자가 더 많다고 해요. 여자보다 2배 정도는 더 많다. 증상. 이게 또 위암의 또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예요. 위암은 서서히 진행되어 다시 말해서 증상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면 좋은데 이제 너무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에서 그때 증상이 나오니까 이제 늦게 발견된다는 거죠. 체중 감소. 모든 암들은 다 체중 감소고요. 오심, 복부 통증. 우리 오심도 뭔지 알죠? 토하고 싶은 느낌. 또 토열, 출혈. 또 진단 검사에서 복부 쪽으로 종양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해요. 그리고 위 옆에 있는 간이 또 비대해지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암이니까 모든 암은 다 수술요법,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이런 게 다 들어가죠. 뭐 3분의 2를 절제했어요. 2분의 1을 절제했어요. 이런 수술이 들어가고 화학요법, 항암제 써요. 항암제 쓰고 또 방사선요법은 그 부위에 이제 방사선을 조사하는 거예요. 15분, 20분 정도. 그러면서 그 암세포를 뭐 죽이거나 하는 이제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것이고요.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 치료된 후에 몇 년간은 병원을 정기적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재발이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몇 년이냐? 5년이라는 거죠. 위암은 우린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되고요. 균형 잡힌다는 말은 너무나 좋은 말 같아요. 균형 잡힌 식사. 이건 우리 소화기를 길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말. 담배 끊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줄여라.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조기 진단을 통해서 조기 발견해라. 위암 조기 발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기 발견 꼭 해라. 맵고 짠 음식 피해고 그리고 헬리코박터균도 나왔네요. 헬리코박터균은 아까 위궤양에서도 나왔거든요. 위궤양, 위암. 다 원인이니까 헬리코박터균을 꼭 치료해라. 대장암. 암이 생겼는데 어디에 생겼냐? 대장에 생겼다. 대장은 맹장, 결장, 직장 이거 세 개를 합쳐서 대장이라 그래요. 여기에 악성 종양, 이게 암이거든요. 악성 종양, 암이 생겼다. 이걸 대장암이라고 한다. 요인, 대장 용종의 가거력. 그래서 우리가 용종이 있으면 다 제거해요. 또 가족력도 있고요. 매일 알코올 섭취하시는 분들, 술 정말 많이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 대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또 고지방, 나쁜 거죠. 고칼로리, 저칼로리, 고칼로리 다 나빠요. 적당한 칼로리여야 돼요. 고칼로리, 또 저섬유소 이런 거 다 나쁜 거잖아요. 이런 거 다 대장암의 원인이고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 가공 그리고 정제된 저잔여식의 섭취가 대장암의 원인이라는 거죠. 저잔여식이 우리가 또 수업 시간에 배웠잖아요. 하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은 생각이 안 나요. 저잔여식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대변을 못 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암 또는 변비의 원인이 된다. 똥을 못 싸게 하는 나쁜 저잔여식이. 이게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대장암 생긴다.
증상은 어떠냐면 다 대변 얘기가 나와요. 장 습관의 변화, 장 폐색, 설사, 변비 다 똥 얘기잖아요. 또 혈변, 대변을 봤는데 이제 피가 섞여 나오고 직장 출혈, 뭐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또 점액 분비. 정상적인 대변에서는 점액이 섞여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점액이 섞여 나온 대변을 봤다. 이런 것들, 또 체중 감소한다. 이런 증상들이 대장암의 증상입니다. 치료 어떻게 해야 되냐? 암이니까 역시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치료 후 몇 년간? 5년간 재발 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 검진을 받아야 된다. 자, 대장암에서 하나 또 나온 게 있어요. 꼭 알아두기에 나온 게 대장암 어르신들의 식사예요. 대장암 어르신들은 뭐냐면은 문제가 대변을 못 싸는 거예요. 똥에 문제 있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대변을 잘 보게 해야 되는 그런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 많이 섭취하고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훈연한 식품 이런 거 안 좋다 피해라. 그리고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생수를 마셔라. 다 대변을 잘 보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걸 좀 신경을 써라. 자, 설사. 대변을 봤는데 그 안에 수분이 많은 대변을 봤다. 그거 설사라고 하죠. 요인, 장의 감염. 이걸 우린 두 글자로 장염이라고 하죠. 장염일 때 뭐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대변이 막 쫙쫙 나오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역시 설사를 일으켜요.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리 신경계를 자극해서 설사를 하게 만들어요. 또한 오염된 음식물 먹었을 때, 또 식중독일 때 설사해요. 그 밖에 장질환, 소화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외워야 될 게 하재라는 거예요. 하재는 변비약이잖아요. 변비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해요. 그래서 하재의 남용은 설사의 원인이 되지만 반대로 변비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변비약, 다시 말해 하재를 너무 장시간 복용하는 건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외워둘 거, 하재는 설사, 변비의 다 원인이다. 증상은 어떠냐? 1회에서 수십 회의 수분이 많은 상태의 변을 배출하게 될 것이다. 또 물성사, 혈성설사, 피가 섞인 설사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심신을 안정시키세요. 왜요? 스트레스가 원인이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수분이 밖으로 나가면은 체온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르신의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고 또 설사라는 거는 장 운동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음식의 섭취량은 줄이시고요. 대신 무엇은 많이 마셔라? 물이죠. 왜냐? 그동안 설사하면서 우리 몸에 많은 수분이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충분히 마셔서 탈수 예방해라. 그리고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 이런 것들은 설사할 때는 좀 피하셔야 돼요. 우리가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변비에 좋잖아요. 그쵸? 대변을 잘 보게 하고. 하지만 설사일 때는 그 섬유질이 많은 그 풀떼기 음식들은 좀 삼가셔야 돼요. 그리고 지사제에 대해서도 우리 책에 한 번 더 짚고 있어요. 지사제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라. 내 맘대로 복용하지 말아라. 왜? 설사라는 것 자체가 내 몸에 해로운 게 들어와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이 방어기전이에요. 자연스러운 방어기전이니까 이거를 강제로 먹게 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진료 보시고 처방하에 지사제를 복용해라. 자, 마지막 변비. 변은 말 그대로 똥을 이제 못 싸는 거죠. 변의 횟수가 감소했고 변을 볼 때 너무 힘이 들고요. 딱딱한 변이 나오고요. 잔변감 아시죠? 변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몸에 남아 듯한 느낌, 시원하지 않은 듯한 느낌 이런 게 있을 때 변비라고 한다. 자, 요인 중요하죠. 왜 변비가 생기냐? 장 운동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잔여식의 섭취 이거 중요하죠. 저잔여식에는 똥 못 싸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변비의 원인이 되고 아까 대장암의 원인이었어요. 또 복부 근육의 힘이 약화돼서 아무리 힘을 줘도 대변이 나가지가 않아요. 또 수분 그리고 고섬유질 이런 것들을 안 먹었어요. 변비 생기고요. 자, 또 알아둬야 될 거.
하지라는 거죠. 변비약. 변비약을 그동안 너무 많이 썼더니 내 몸이 이제 내 힘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이 변비약에 의존해 버렸어요. 그거를 배변 반사가 저하됐다 그래요. 내 힘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재의 남용은 아까 설사의 원인이었고요. 또 변비의 원인 다 들어가요. 그리고 또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이 있어요. 특히 그중에 마약성 진통제. 어르신들은 이제 통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너무 심한 통증이다 보니까 진통제로 마약성 진통제를 써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심각한 변비를 유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통제를 먹으면서 변비약을 같이 드심에도 불구하고 이 변비가 해결이 잘 안 되는 그런 어르신들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약성 진통제들이 변비를 일으킨다. 또 대장암이나 뇌졸중, 신부전의 합병증으로도 변비가 와요. 신부전은 이제 수분 섭취 제한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변비가 오고, 뇌졸중은 이제 마비니까 운동 기능도 떨어지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변비가 오고, 대장암은 역시 똥에 문제가 있는 병이기 때문에 변비, 설사 다 오죠.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변비니까 일단은 변비약을 주겠죠. 그걸 하재라고 해요. 하지만 하재는 변비, 설사를 다 나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번하게 사용 시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변비일 때 식물성 식이섬유 많이 먹고 유산균, 또 물도 많이 먹어라. 또 제품 하나를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우유라는 거예요. 우유는요, 장 운동력을 증진시켜서 변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변비인 어르신이다. 어르신이 우유도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그 어르신들에게는 우유를 섭취를 권장하셔야죠. 또 운동도 하라는 거예요. 활동을 해야 돼요. 걷기 운동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복부 마사지도 해 주셔야 돼요. 복부 마사지 방향은 그쵸, 시계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갖도록 해라. 규칙적이란 말 너무 좋죠. 또 변이가 생기면은 즉시 화장실 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라. 왜 그런지 아시죠? 이때 놓치면은 또 이제 대변이 안 마렵잖아요. 그러면서 변비가 생기게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자, 대상자가 변비라고 우리에게 관장을 해달라고 해요. 요양보호사는 관장을 안 해요. 왜냐? 관장은요, 의료행위예요. 그러면 의료행위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의료인이 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관장을 하지 않는다.